8. 보리스와 로스토프가 만난 이튿날 오스트리아 군과 러시아 군의 열병식이 있었다. 러시아 군은 새로 본국에서 도착한 군대도, 꾸투조프와 함께 전투에서 돌아온 군대도 포함해서 열병식이 거행되었다. 두 황제, 즉 황태자를 거느린 러시아 황제와 대공을 거느린 오스트리아 황제가 8만의 연합군에 대한 열병을 행하는 것이었다. 말쑥하게 손질이 되고 장식된 각 부대는 요새 앞의 연병장에 정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행동을 개시했다. 어떤 대에서는 펄럭이는 기와 함께 몇 천인지도 모르는 발과 총금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장교의 호령에 따라서 정지하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군복을 입은 똑같은 보병의 집단을 우회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렬하기도 했다. 어떤 곳에서는 파랑, 빨강, 초록의 수가 놓인 화려한 군복 차림의 기병이 검정, 젓갈색, 회색 털빛의 말에 올라타고 온통 자수를 놓은 군복 차림의 군악대를 선두로 말굽소리와 무기가 부딪히는 울림을 내면서 정숙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포병이 포차 위에서 흔들거리는 반짝반짝 닦여진 대포의 구리에 특유한 음향과 독특한 화양 냄새를 풍기면서 보병대와 기병대 사이에 길게 뻗치면서 행진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뻘개진 목을 칼라로 받치고 굵은 허리와 가는 허리를 힘껏 잡아맨 수장과 훈장을 몽땅 단 대례복을 입고 장식대를 두른 장군과 기름칠이 반질반질하게 된 머리를 하고 마음껏 멋을 부린 장교들 뿐만 아니라 말끔히 씻고 면도질을 한 산뜻한 얼굴로 도저히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을 만큼 손질한 무기를 가진 병졸에서부터 털이 공단처럼 반짝이고 젖은 갈기에 가지런히 빗질이 된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무엇인가 예사롭지 않은 뜻깊고 장엄한 어떤 일이 행하여지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장군도 병사도 이 인간의 바닷속에 들어가면 모래알이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미약함을 느끼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 위대한 것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위력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긴장된 배려와 노력으로 배치가 시작되어 10시에는 모든 것이 정해진 질서대로 정돈되었다. 대연병장에는 수많은 열이 줄을 서고 전군은 석줄로 갈라져서 길게 뻗었다. 앞쪽에는 기병, 그 뒤에는 포병, 또 그 뒤에는 보병의 순서였다. 각 부대의 열과 열 사이에는 마치 한 길이 나 있는 것 같았다. 이 석줄로 갈린 군대는 제각기 뚜렷하게 빛깔이 구별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투에 참가한 꾸투조프 군과 러시아에서 새로 도착한 보통 근위 두 사단의 각 연대와 오스트리아의 군대였다. 그러나 모든 병사가 똑같은 지휘관, 같은 분교 위에서 같은 선 위에 서 있었다.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하는 흥분된 속삭임이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러자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리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혼잡의 물결이 전군 위를 줄다름치며 지나갔다. 올미처 앞쪽으로 접근해 오는 일단이 나타났다. 이 날은 바람도 없는 날이었는데 때마침 한바탕의 가벼운 미풍이 전군 위를 물결쳐 흘러가면서 깃대에 달려 파닥거리는 소리를 내는 연대기며 창에 달린 대대기를 살짝 흔들리게 했다. 그것은 마치 군대 자체가 이 가벼운 동요로 황제들이 접근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차렷!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었고 새벽의 닭 울림처럼 이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모든 것은 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다.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 말굽 소리만이 들렸다. 이것은 두 황제의 시종 무관들이었다. 두 황제가 측면으로 다가오자 장군 행진곡을 연주하는 제1기병연대의 나팔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나팔수들이 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자체가 황제의 접근을 기뻐하면서 자연스럽게 낸 소리만 같았다. 이 울림 속에서 알렉산드르 황제 폐하의 젊고 부드러운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가 인사말을 하자 제1연대가 우라 하고 외쳤다. 귀가 먹을리만큼 길게 이어진 기쁨의 목소리는 병사들 자신도 자기들이 이루고 있는 이 대집단의 수와 위력에 놀랄 정도였다. 로스토프는 황제가 처음에 다가간 쿠투조프 군의 첫째 줄에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전군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 망아와 자기네들, 즉 이 순간의 위력을 의식하는 자랑스러움과 이 승리감의 원인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열광적인 애착의 감정을 경험했다. 이 대집단의 전부가 물과 불 속에 몸을 던지는 것도 범죄와 사지와 위대한 영웅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것도 오로지 이 사람의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는 직감했다. 그러니만큼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이 한마디 앞에서 그는 전율과 심장이 멎을 것 같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세, 만세, 만세의 소리가 사방에서 송두리치며 일어나고 각 연대는 잇따라 처음에는 장군 행진고 다음에는 만세로 황제를 맞았다. 장군 행진고 또다시 만세, 만세의 울림은 더욱 힘차고 커져서 하나로 녹아들며 마침내는 귀가 먹을 것 같은 울림으로 되었다. 황제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동안은 어느 연대도 한결같이 침묵과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없는 육체처럼 보였으나 황제가 자기들의 옆까지 오자마자 연대는 갑자기 활기를 띠고 황제가 이미 통과한 부대의 외침에 합류하여 만세 소리를 진동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엄청난 길을 먹게 할 것만 같은 목소리들의 울림에 쌓여 사각형인 채로 화석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대집단의 한가운데를 되는 대로 그러나 균형을 잡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자유롭게 말을 탄 수백 명의 시종들이 움직여가고 그들 선두에 두 사람의 황제가 말을 몰고 있는 것이었다. 이 온 집단의 억제된 열렬한 주의가 이 두 사람 위로 온통 집중되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알렉산드로 황제는 건의 기병의 군복을 입고 삼각모를 비스듬히 쓰고 그의 보기 좋은 얼굴과 그다지 크지 않은 목소리로 모두의 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나팔수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데에 서 있었으며 멀리 황제의 얼굴을 날카로운 눈으로 알아보고 가까워 오는 그 모습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황제가 20걸음 정도의 거리로 다가와서 그 아름답고 젊고 행복한 듯한 얼굴의 세세한 점까지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로스토프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부드러운 애정과 감정을 맛보았다. 용모의 하나하나, 일거일동, 황제에게 속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황제는 파블로그라드 연대 앞에서 말을 멈추자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프랑스어로 무엇인가 말하고는 미소 지었다. 이 미소를 보자 로스토프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으며 황제에 대한 사랑이 더 한층 세차게 몰려옴을 느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울고만 싶었다. 황제는 연대장을 불러내어 두어 마디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아, 만약 폐하께서 내게 말을 걸어주신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될까 하고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행복에 겨운 나머지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 황제는 장교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모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로스토프에겐 천상에서의 울림처럼 들렸다. 만약 지금이라도 황제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면 로스토프는 얼마나 행복하였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명예로운 겨루기 군기가 수여되었다. 앞으로도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죽을 수 있다면 거저 폐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로스토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황제는 또 무엇인가를 말했으나 로스토프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병사들은 가슴을 펴고 만세 하고 외쳤다. 로스토프도 안장 위에 몸을 굽히고 역시 있는 힘을 다 짜내어 외쳤다. 그는 이 외침으로 자기의 몸 같은 건 망쳐버려도 좋다. 오직 황제에 대한 이 환희를 속속들이 표현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황제는 경기병 앞에서 무엇인가 주저하는 듯이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폐하께서 주저하신다든지 하는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로스토프는 생각했으나 드디어 이 주저까지도 황제의 모든 동작과 마찬가지로 로스토프에겐 장엄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황제의 주저는 한순간 계속되었을 뿐이었다. 당시 유행하고 있던 볼이 좁고 끝이 뾰족한 장화를 신은 황제의 발이 타고 있는 영국 종의 밤색말 넓적 다리에 닿고 그리고 하얀 장갑을 낀 손이
고삐를 당기자 그는 질서 없이 바다처럼 물결치는 부관들의 배웅을 받으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례차례로 다른 연대 옆에서도 멈추면서 황제는 차차 멀어져 가고 마침내는 모자의 그 하얀 털 장식이 두 황제를 에워싼 시종들의 뒤에서 로스토프의 눈에 띌 뿐이었다. 망료들 속에서 생각에 잠긴 듯 편안하게 말을 타고 있는 볼콘스키를 보았을 때 로스토프는 문득 어제의 입다툼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에게 결투를 청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머리에 떠올랐다. 물론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의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일 따위가 도대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자기 희생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우리들의 논쟁이나 모욕이 얼마만한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나는 지금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자 하고 로스토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황제가 거의 모든 연대를 돌고 났을 때 각 연대는 황제 옆을 분열 행진하기 시작했다. 로스토프는 제니소프한테서 새로 산 베두인을 타고 자기 중대의 배후에 붙어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 황제의 눈에 띄는 곳에서 행진했다. 뛰어난 기수인 로스토프는 황제가 있는 곳으로 미쳐 가기도 전에 두 차례 베두인에게 박차를 가하여 베두인은 흥분하여 마구 밟아대던 걸음을 다행히 아주 빠른 걸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 베두인도 역시 자기 몸에 황제의 시선을 느낀 듯 거품을 품고 있는 곱배기를 가슴 패기에 대고 꼬리를 위로 꼿꼿하게 치켜 세우고 마치 발을 땅에 대지 않고 하늘을 나는 듯한 기세로 우아하게 높이 들어올려 번갈아 들이면서 날렵하게 질주하는 것이었다. 로스토프 자신도 두 다리를 뒤로 젖히고 배를 조르고는 말과 한 몸이 된 것처럼 느끼면서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행복한 듯한 얼굴, 제니소프가 말하는 이른바 악마의 낯을 하고 황제 옆을 통과했다. 바블로그라드 연대는 용사들만 모였군 하고 황제는 말했다. 아, 만약 폐하께서 지금 당장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열병식이 끝나자 새로 도착한 장교들도 꾸뚜조프 휘하의 장교들도 여기저기 때를 지어 모여들어 포상에 대한 것이랑 오스트리아 군에 대한 것이랑 그 복장과 그들의 전선에 대한 것이랑 보나파르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히 에센 군단까지 도착해서 퍼러시아가 아군의 편을 들게 된다면 보나파르트도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이라고 짓거려 댔다. 그러나 어느 그룹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해 오른 것은 알렉산드로 황제이며 모두 그 운동을 하나하나 서로 전하면서 감격하는 것이었다. 모두들은 그저 한시라도 빨리 황제의 지휘하에 적진으로 진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황제의 지휘를 직접 받는다면
설사 상대방이 누구일지라도 이기지 못할 리는 없다고 로스토프를 비롯한 장교들의 대다수는 열병 뒤에 이렇게 생각했다. 열병 뒤에 누구나가 다 2차례나 연거푸 이긴 전투의 뒤보다도 더 강렬하게 가까운 장래의 전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